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7, 8월 영역별 모의고사 시작하겠습니다. 영역별 모의고사인 만큼 영역별로 내용을 총정리하고 또 모의고사에 대한 어떤 적응력을 또 높여서 어떤 그런 두 가지 영역별 내용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 모의고사 적응을 높여서 실전 시험에 좀 대비하자, 이런 두 가지 차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하반기 보통 이제 모의고사 시즌이기 때문에 문제풀이에 급급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에 급급하다 보면 이론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7, 8월 영역별 모의고사는 이론 정리도 하면서 그리고 모의고사도 시행하는 두 가지 일석이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잘만 이용하시면 조금 공부가 부족하더라도 이번 7, 8월을 통해서 그 공부가 좀 부족한 분들은 이제 반전의 계기를 삼을 수 있고,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이제 자신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보통 7, 8월 정도 되면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사람들마다 이제 개인차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마 그 공부 좀 덜 된 분들은 이제 섣불리 내가 모의고사를 봐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에 빠지기도 해요. 근데 뭐 미룰 수는 없는 부분이고, 실력이 뭐 어느 정도 있던 뭐 실력이 부족하던 그냥 일단 시험 보고 문제 적응해 나가면서 또 내용도 정리해 나가는 그런 두 가지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 7, 8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론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적응력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7, 8월하고 9, 11월이 이제 모의고사인데 성격이 좀 다르죠. 7, 8월은 이제 영역별로 정리하면서 모의고사를 보는 거고, 9, 11월은 이제 그야말로 종합적으로 섞어서 이제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보통 이제 그 기출 그 적중으로 본다면 7, 8월 한 50%, 9, 10월 한 50% 이렇게 정도 나눠서 이제 적중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모의고사 이 두 가지 다 7, 8월하고 9, 11월 다 모두 중요한 논점이라 생각하시고 이제 실제 시험과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작은 다른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강의가 이제 지난주에 아마 시작이 됐는데 지난주까지 그 영상 일단 전체 내용 총리를 하시라고 영상을 이제 제가 보내드렸는데 들으신 분들은 이제 듣고 다시 시작하시면 되고, 혹시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안 들으신 분들은 일단 버리시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또 내용 정리할 거니까. 자, 그렇게 간단하게 OT 시작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보십시다. 자, 출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내용 정리도 하고 모의고사 보는 그런 이제 강의인 만큼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실력과는 관계없이 내가 남은 시간을 얼마나 열심히 해서 내 실력을 높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실력에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강의 진행 방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영역별 모의고사를 봅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60분간, 실제 시험장에서도 9시부터 10시까지 60분간 시험을 보죠. 거기 이제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9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10시까지 1시간 시험 보고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그 모의고사 내용에 대한 해설 들어갑니다. 해설은 아마 좀 듣는 게 좋을 거예요. 이제 그 논점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큰 논점이 나오면 세부 논점들이 이제 그 우리가 문항을 이제 꾸미다 보면 어떤 걸 빼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관련되는 부분의 설명을 좀 들으셔야지, 설령 그 논점에서 그 모의고사에 나온 작은 논점 이외에 나머지 논점이 출제되더라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설을 들으실 걸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 해설이 끝나면 이제 영역별 총정리 들어갑니다. 이제 이번 주는 이제 교육과정 파트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한 전반부 오늘 끝나고 내일 후반부 끝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강의를 오실 때 그 영역별로 진행되는 만큼 이제 그 강의 계획표를 보시고 이번 주가 교육과정이다 그러면 교육과정을 미리 공부해 오셔야 됩니다. 공부해 오셔서 이제 시험 보시고 다시 강의 듣고 또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고, 문제는
그 교육과정이 예컨대 오늘 하고 내일까지 이틀이라면 그럼 교육과정 파트를 반 쪼개서 월요일 날 전반부, 그다음에 화요일 날 후반부 이렇게 출제하면 되지 않나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쪼개버리면 문제가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교육과정 전체가 다 이제 오늘 범위가 되는 것이고 내일도 교육과정 전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그 보면 이제 3주, 4주가 이제 교육 방법론, 6주, 7주가 교육 행정학으로 돼 있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게 반 나누는데 이때는 이제 한 반 쪽에서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제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논술 답안 작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좀 구체적인 내용은 프린트물을 보고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먼저 문단 구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문단은 형식적인 문단과 실질적인 문단으로 구분되는데 논술문에서 실질적인 문단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형식적인 문단은 눈에 보이는 형식을 보고 문단 구성을 파악하게 되는데 논점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논점이 총 4개 논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하나의 논점, 뭐 4점, 교육평가 뭐 하나의 논점, 뭐 4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4개 영역에서 4개 논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본론 문단 구성 4문단으로 하시고 서론 한 문단, 결론 한 문단 이렇게 총 해서 6개 문단이 구성이 됩니다. 이제 형식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론 한 문단, 그 다음에 이제 본론 이렇게 4문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문단 이렇게 되죠. 따지고 보면 얘가 이제 본론이죠. 얘가 본론이니까 실질적으로 본다면 이제 서론 한 문단, 본론 한 문단, 결론 한 문단 이렇게 되는데 형식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글자 들여쓰기. 글자 들여쓰기 하면 무조건 한 문단이 구성이 됩니다. 이거는 세계의 공통 원리,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문단이다 아니다 구분 짓기 위해서는 글자를 반드시 들여쓰기 해주셔야 됩니다. 한 글자를 들여쓰든 뭐 2글자를 들여쓰든 그건 상관없는데 어쨌든 글자 들여쓰기 해주시고 끝날 때까지 이 뒤쪽 비우면 안 되고 계속 여기 선을 맞춰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구성할 때 역시 이제 글자 들여쓰기 해주면 새로운 문단이 구성됐구나 형식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단과 문단 사이에 요 줄이 있는데 우리가 총 전체적으로 시험 답안지가 2면이 나가죠. 25줄씩 해서 총 50줄이 됩니다. 한 면씩 25줄입니다. 그럼 따져보면 이 2면을 다 채운다라고 가정했을 때 서론은 5줄, 결론 5줄, 그 다음 본론 4문단으로 구성해야 되니까 10줄씩 채우면 40줄이 되고 서론, 결론 합쳐서 50줄이 되죠. 그죠? 그럼 2면을 꽉 채웠을 때 이렇게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 서론 5줄, 결론 5줄, 그 다음에 본론 각 10줄씩 되는데 이렇게 채우는 사람 없어요.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60분 안에 이걸 다 채운다는 거고 채운다는 건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한 페이지하고 다음 페이지 중간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서 이제 답안지가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시면 서론 한 3줄에서 5줄 사이로 끝납니다. 5줄까지 갈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3줄에서 5줄 사이 이렇게 끝내고 본론 각 문단별로 보통 원칙적으로 10줄을 꽉 채워야 되지만 보통 한 6줄에서 8줄 정도가 나옵니다. 보통 답안지 써보시면 이래요. 대부분 다.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에 한 중간 정도 선에서 이제 답안지가 완성이 됩니다. 물론 한 페이지를 채우고도 고득점 받으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써보면 보통 다음 페이지가 넘어가게 됩니다. 설명 좀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형식적으로 문단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쓸데없는 군더더기 말들 다 쓰지 마시고 질문에 답변 중심으로 충실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답변하지 묻고 있지 않는 부분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수가 각각 묻는 항목마다 1점씩 해당되기 때문에 묻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답안지를 서술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좀 주의해야 될 게 주제와 연계입니다. 거기 이제 배점 기준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점이 배당되어 있습니다. 본론 4문단이죠. 4문단 각각 주제와 연계가 되어야 돼요. 주제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첫 문장에 쓸 수도 있고 마지막 문장에 쓸 수도 있고 둘 다 쓸 수도 있는데 두 괄식, 미괄식, 양괄식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그냥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마시고 첫 번째 그냥 두 괄식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이거 본론 4문단이죠. 4문단 최소한 3문단 이상 써주셔야지 2점을 다 가져갑니다. 2점이에요. 2점. 하나씩 놓칠 때마다 1점씩 깎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항목화, 이 두 가지를 쓰시오, 뭐 이렇게 제시가 돼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서술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쭉 줄걸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서술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종종 있는데 이러면 이게 하나인지 두 개인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쭉 읽어보면 내용상 쭉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생각하고 하나로 점수를 매겨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두 개 쓰라 할 때는 첫째, 둘째 이렇게 항목과 해서 첫째 이렇게 하고 둘째 이렇게 항목화해서 답안지를 구성해 주셔야지 채점하기 편하고 또 내가 정확하게 두 가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두 가지 서술하는데 세 가지를 서술하신 분들, 세 개 이상 서술하신 분들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예요. 이거 어차피 세 번째 읽어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특정 논점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네 가지 정도가 생각났다. 근데 두 개만 서술하라. 그러면 가장 충실하게 설명을 잘할 수 있는 두 가지를 꼽아서 두 가지만 서술해 주셔야지 세 개, 네 개 썼다 해서 세 번째, 네 번째는 읽어보지도 않는다. 읽어보지도 않는 거 굳이 쓸 필요 없죠. 그죠? 시간 낭비. 그러니까 딱 두 가지, 쓰라고 두 가지만 첫째, 둘째 항목고 하시고 한 가지를 서술하라 그러면 첫째, 둘째 항목고를 매기지 마세요. 한 가지인데 항목을 매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이상 서술하라 그럴 때 항목과해서 채점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고 또 내가 정확하게 두 가지를 서술했다는 걸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수정할 때 수정펜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줄로 긋고 이렇게 두 줄로 긋고 요 위에다가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돼요. 또는 옆에 비어 있으면 옆에다 서술해 주셔도 되고 또는 이렇게 원교지 교정부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서술해도 됩니다. 원교지 교정부호. 근데 일반적으로 두 줄을 긋고 위에다 쓰면 돼요. 아니면 밑에다 이렇게 이제 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뭐라고 썼다 내가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두 줄을 긋고 쓰는데 요 줄에 걸쳐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걸쳐서 요 줄을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 버리면 이 위의 내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걸쳐서 서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를 내가 이제 깜빡해서 글자를 여기다 삽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위에다가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위에다가 글자를 삽입해 주시고 물론 이제 밑에다 쓴다고 해서 점수에 뭐 영향을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원칙적으로 위에다 이렇게 서술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를 논점을 빠뜨렸다. 논점을 빠뜨려서 내용을 더 써야 된다 그러면 줄을 별도로 내가 만들어도 돼요.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두 칸을 만들어도 되고 두 줄로 만들어도 되고 또는 이제 뭐 위에다가 쭉 이렇게 쭉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쪽이 중간에 빠졌다. 그다음에 뭐라고 썼는데 여기 빠졌다. 그럼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쭉 해갖고 쭉 여기다 이제 채워서 넣어도 되고요. 이건 자유롭습니다. 다만 선에 유의하셔야 되는데 이 가로선보다는 세로선이 훨씬 중요합니다. 세로선이 있거든요. 세로선 이렇게 있고 답안지가 쭉 이렇게 줄글로 이렇게 줄이 가로선이 그어져 있죠. 세로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세로선을 넘어가서 이렇게 썼다. 이건 글자 없는 걸로 간주합니다. 밑에 여기다 또 종이 아낀다고 한 페이지 글로까지 다 썼다. 이렇게 하면 이거 없는 걸로 간주해버려요. 내가 여기 해당되는 내용 여기 들어있다. 이 내용을 안 쓴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로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이거 잘 지키셔야 됩니다. 가끔 세로선을 넘겨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넘기지 마시고 이 안에서 서술해 주셔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요런 정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문단과 문단 간에 그 줄을 한 줄을 비워도 되느냐 뭐 두 줄을 비워도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한 줄을 비우든 두 줄을 비우든 10줄을 비우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보기 좋게 서로 쓰고 한 줄 비우고 첫 번째 문단 본론 그다음에 한 줄 비우고 또 두 번째 문단 본론 한 줄 비우고 이렇게 서술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줄 비우지 않고 쭉쭉 붙여서 서술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어떤 분들은 붙였고 비우고 붙였고 이렇게 서술하는 분도 있는데 전혀 상관없다. 전혀. 한 줄 비우던 10줄 비우던 이제 보통 이런 경우가 발생하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본론 첫 번째 문단 이제 첫 번째 문단부터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논점 1번 논점 막히면 일단 다른 거 먼저 서술하고 올라와야 되니까 일단 두 번째 논점부터 이제 서술하죠. 다 했습니다. 서론 쓰고 결론 썼는데 이게 결론 쓸 때까지 계속 염두에 두고 생각해 두셔야 되겠죠. 근데 내가 여기 예상적으로 이제 보통 막히면 이제 많은 내용이 이제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4주나 5주 정도 비워둡니다. 5주 정도 비워뒀다. 논점 4개인데, 근데 이제 결론까지 쓰고 쓰려고 했는데 내용이 별로 없다. 그래서 뭐 2줄 정도밖에 못 썼다. 3줄을 빈다. 괜찮다 이거야. 괜찮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본론 그 문단 간에 줄은 한 줄을 비우든 10줄을 비우든 20줄을 비우든 전혀 상관없다. 그 다음에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중간에 빠지는 게 좀 뭐해서 본론 두 번째 문단을 여기다 쓰고 첫 번째 얘를 얘 뒤에다 갖다 주고 원래 1번, 2번, 3번, 4번 이 논점인데 1, 2, 3, 4인데 2를 여기 뒤로 갖다 붙이죠. 얘를 앞에 붙이고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는데 근데 아마 제가 볼 때 채점을 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전체가 하나의 완성된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좋은 건 논리가 좀 이상합니다. 서론에서 내가 이렇게 서술하겠다 써놓고 여기 순서를 바꿔버리면 조금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좋은 인상은 주지 못하는데 점수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그래서 가능하면 순서대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 문단 안에서도 가끔 가면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질문의 순서가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질문 3가지다. 근데 2번이 생각나니까 2번 쓰고 3번 쓰고 1번을 뒤에다 쓰는 거예요. 이제 생각나면 쓰고 생각 안 나면 안 쓰겠다. 이거죠, 그죠? 이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와 비슷한데 이것도 점수를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왜냐면 서술했으니까. 근데 전체 논리상 보면 조금 뭔가 이상하죠. 논리가 안 맞으니까. 질문의 논리대로 쭉 따라가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점수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순서대로 써주시고 생각 안 나면 비워놓으면 돼요. 비워놓고 생각날 때까지 생각해보고 그래도 생각 안 나다 그러면 2줄 그거예요. 그냥 2줄. 여기 빈 곳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썼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썼다. 생각 안 나죠? 그럼 2줄 그거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니까 생각나면 쓰고 생각 안 나면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렇게 쓰다가 여기까지 썼어요. 이만큼 이빨 빠진 것처럼 비어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그러니까 비워두면 되니까 아니면 이게 영 이상하다 싶으면 이렇게 2줄 그으면 되는 거죠. 여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니까 이거 2줄 이렇게 그어도 되고 2줄 안 그어도 돼요. 안 그어도 이렇게 전체로 이어지는 것이니까 이제 명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2줄 쫙 꺼서 이거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넘어오면 되니까 2줄 긋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 첨사 답안 제출과 관련해서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죠. 일단 여러분 답안지 실제 답안지입니다. 실제 답안지 형태로 아마 받아서 이제 서술하시게 될 텐데 위에 이름하고 전공 원래 이제 원칙적으로 전공은 표기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름만 표기하게 돼 있는데 참고상 전공도 옆에 표기해 주시면 좋겠고 답안지 윗면은 접지 마세요. 윗면 접으면 어차피 채점할 때 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답안지하고 이제 섞일까봐 이제 이렇게 접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펴야 돼야죠. 그러니까 접지 않은 게 훨씬 좋겠다라는 것이고 개별 첨삭합니다. 개별적으로 대표 첨삭은 이제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표 첨삭은 개별 첨삭으로 이제 각각 인강, 직강, 라이브반, 영상반 뭐 이렇게 해서 섞여 있기 때문에 대표 첨삭은 이 속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 첨삭 2번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내용 첨삭, 하나는 이제 점수 첨삭입니다. 시간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실제 시험 시간을. 제출 시간이 있습니다. 제출 시간 잘 지켜주시고, 직강 선생님들은 이제 그날 쓰고 제출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강의 계획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월요일에, 첨삭 모의고사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죠. 이따가 이제 계획표 보시면서 사실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인강 들으신 선생님들 기간이 있으니까 카페 공지사항 잘 확인하시고 그 기간 안에 제출해 주셔야 되고 또 인원수도 제한돼 있으니까 이제 좀 잘 발빠르게 대응해서 첨삭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여러분 답안지에 대해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비록 내가 이제 답안지 첨삭 못 받더라도 다른 선생님들의 답안지를 보면서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효율적인 공부법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평상시대로 쭉 하시면 됩니다. 이제 7, 8월부터는 그야말로 따로 뭐 이론 그렇게 뭐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별도로 계획을 세우시되 다만 요것만 좀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전에 한번 예습을 합니다. 예습은 이제부터는 예습이 필요해요. 왜냐면 내가 시험 봐야 되니까 시험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주 교육과정 오늘 공부 못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교육과정 공부하시고 내일 시험은 확실하게 잘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심리적인 압력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부 미리 하시고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강의 끝난 다음에 또 다시 그 전체 예습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중에 뭐 또 시간 내서 또 별도로 복습해 주시고 이렇게 총 3회 이상 복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론 강의도 이제 별도로 이제 이론 강의가 있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모의고사에 초점을 맞추셔서 미리 이번 주 교육과정 끝내고 예습하고 그다음에 강의 끝난 다음에 복습하고 다시 또 복습하고 이렇게 3번 이상은 복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복습한다고 해서 그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 수는 없어요. 돌아서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눈에 좀 바른다고 생각하시고 암기하려고 노력하면서 시간 안에 빨리빨리 보도록 하시면 좋겠고 일단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다 못 본다면 중요한 이따가 이제 그 별표 안내도 있지만 별표 2개, 3개 체크되어 있는 거 개말이라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에 잤습니다. 실력 차는 분명히 있어요. 7월부터는 실력이 드러납니다. 지금까지는 뭐 비슷비슷했는데 보통 7월 정도 되면 실력이 드러나요. 91월 정도 되면 더 많이 드러납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9월 정도 됐는데도 점수가 형편없는 그 어떤 선생님들을 실제 시험장 가서 엄청나게 좋은 점수로 고득점 받고 합격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그러니까 지금 7, 8월이죠. 그러니까 내가 좀 실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어느 정도 공부해놓고 모의고사 시작해야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공부 언제 끝납니까? 이 공부는 끝이 없어요. 이 공부는. 시험 딱 봐야지 합격해야지 끝나는 공부이지. 내가 완벽하게 끝내겠다? 그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도 보면서 공부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시되 지금 비록 내가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실제 시험장에서 한번 보자. 이런 도끼를 품고 공부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7월 8월이면 충분히 남은 시간 동안 뒤집을 수 있어요. 특히 교육학만큼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지금까지 예외 없이 다 출제돼 왔던 부분이고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뭐 예외가 없었기 때문에 예외가 있을 수는 있겠죠. 어쨌든 가능성은 높은 거니까 중요하다 생각하는 별표 2개, 3개짜리 반드시 잡고 들어가시고 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가 딱 그 논점 전체 주제에 맞춰서 이제 출제를 하다 보니까 좀 덜 중요한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별표입니다. 별표. 여기 보시면 이제 쟁점 체크라고 돼 있죠. 7, 8월 주요 쟁점 체크. 얘가 기준이 돼야 돼. 얘가 모의고사 출제됐다고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의고사도 물론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좀 덜 중요하더라도 집어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쟁점 체크에 나와 있는 별표 2개와 3개예요. 얘를 확실하게 잡아야 돼. 얘를 당연히 모의고사에 반영하죠. 당연히. 그리고 덜 중요한 것도 반영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별표 2개, 3개짜리 얘라도 확실하게 잡자. 이제까지 예외 없이 여기서 다 출제가 됐으니까 내년에도 올해도 예외가 없기를 바랄 뿐이죠. 자, 그러니까 심리적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는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2번 치죠. 월요일 한번 시험 보고 화요일 한번 보고 2번 다 보셔도 좋고요. 한 번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내가 한번 보고 화요일 날은 그냥 글을 쓰지 않고 그냥 그 개요 작성만 해보는 거예요. 개요 작성만 간단하게 2번 다 써도 되고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써야 됩니다. 일단은 일주일에 한 편 정도 써야 되지만 2편까지는 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냥 근데 그건 있어요. 문제를 해설을 듣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고 개요 작성 정도를 해보되 굳이 안 쓰셔도 돼요. 일주일에 한 편 정도씩만 규칙적으로 써주셔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써주셔야지 이게 감각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런 정도는 지켜주시고 특히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없는 분들은 그냥 일주일에 한 편 정도만 보고 나머지는 개요 작성만 하고 넘어가시도록 하시고요. 여러분들 어차피 이제 수업에 참여하니까
지정된 시간 9시에 오셔갖고 소수를 해주셔도 좋고, 또는 그냥 개요 작성 정도 하고 남는 시간 개인적으로 복습하셔도 좋습니다. 자, 처음 시작하신 선생님들 4개 논점 나오면 4개 다 못 씁니다. 다 못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를 2개 이상은 내가 쓰겠다 이렇게 잡으시고, 2개 이상만 서술을 해서도 7, 8월 정도를 잘한다라고 보시고요. 4개 다 맞추면 좋죠. 물론 좋지만 일단은 2개 이상은 내가 쓰겠다라고 들어오시고요. 나머지 모르는 논점 나오면 책을 참고해서 쓰는데, 책을 참고한다고 해서 보고 그냥 베끼라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어보시고 이해한 다음에 책을 덮고 그리고 이제 소설을 보는 거예요. 인출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것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죠. 내가 한번 써봤기 때문에. 자, 실력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실력을 고려해서 모의고사 쓰기 하고, 두 번째 이론 정리, 이제 어떻게 비중을 둘 것인가를 좀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 아마 실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모의고사는 이제 그냥 감각 정도 익힌다 생각하시고,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감각 정도 익힌다고 생각하시고 이론 정리하는데 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겠고, 실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둘 다 잡아야 되겠죠. 그죠? 이론도 정리하시고 모의고사도 가능하면 4개 다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론 정리는 이제 전체를 쭉 한번 돌린다는 생각으로,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많지가 않습니다. 영입을 총정리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정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돼, 빠르게. 간단하게 이제 쟁점 체크하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제 빨리 돌린다고 생각하시고,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설명 드리도록 하죠. 자, 거기 보시면 이제 교육학 수강생 합격 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직강생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요거 쓰셔서 쉬는 시간에 이 앞에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직영상 들으신 선생님 그 교탁 옆에다가 제시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여기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제 뭐 상담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스터디를 조직할 때 이제 활용하는데, 스터디 조직과 관련해서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보시면 스터디 조직 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신청하시면 신청한다라고 그 란에도 체크해 주시고, 신청하지 않으면 않는다라는 란에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팀원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거기다 기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응시 지역, 응시 전공 이런 것도 이제 세부 사항도 기재해 주시면 거기 맞춰서 스터디를 조직해 드릴 겁니다. 기존에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 뭐 같이 하셔도 좋고요. 또는 나는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싶으면 뭐 다시 스터디 조직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조직 신청란에 해당 사항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희망 사항인 거예요. 딱 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나 스터디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딱 안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100% 만족할 수는 없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팀이 될지를 우리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또 팀원이 돼서 이제 실제 활동을 해봐야지 그 사람의 성격을 알고 또 잘 운영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의 어떤 뭐랄까 운명 뭐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에 팀원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 뭐 성실한 사람, 착한 사람, 이거는 서술하지 마세요. 제가 성실한지 착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직접 겪어보지 않은 이상, 그죠? 어떤 분들은 또 남자 원한다, 여자 원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름을 보면 이제 남성, 여성이 대충 구분이 되는데, 중성이다든지 또는 이제 뭐 남성적 이름 갖고 있는 여성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이제 집어넣는데, 아닌데 왜 들어왔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터디 조직과 관련해서 이제 기준점은요, 위에 보시면 이제 응시 과목, 응시 지역 있죠. 과목과 지역. 아무래도 이제 특별한 요구 사항이 없으면 같은 과목으로 집어넣어 주시고, 같은 응시 지역, 예를 들면 서울이면 서울로 같이 하면 1차, 2차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같은 전공 원하지 않아요, 같은 지역 원하지 않아요 하면 물론 이제 빼줍니다. 2가지. 그리고 다음 시험 경력 있죠. 초수냐 재수냐. 많은 분들이 재수 이상의 선생님들을 원해요. 근데 재수 이상의 선생님이 그렇게 뭐 원한다고 다 가져가시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초수끼리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재수 선생님들끼리 또 이렇게 모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이제 응시 과목, 응시 지역, 시험 경력 요 3가지가 가장 기준점입니다. 여러분들 스터디 조직의 기준점이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조직해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이제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강의 계획표 보시겠습니다. 강의 계획표 보시면 영주 지난주에 간단하게 교육학 주요 내용을 총정리하시라고 영상으로 제공해 드렸죠. 들으신 분들은 뭐 다시 이제 들으시는 거고, 안 들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와서 들어야 되겠냐? 지금 와서 들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그냥 여기 있는 내용 따라가시면 돼요. 어차피 여기 총정리하니까. 1주부터 지금 이제 이번 주가 1주라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교육 과정이죠. 첨삭 모의고사 2회차 모의고사가 인강입니다. 인강 선생님들 오늘 1회차 모의고사고 내일 화요일 2회차 모의고사예요. 내일 모의고사가 인강 선생님들에게는 이제 첨삭 모의고사니까 이거 쓰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2회에 그 집어넣은 이유가 있죠. 1회는 좀 설명도 드리고 또 이제 쓰는 방법도 이제 안내해드리고 해야 되니까 1회는 이제 첨삭으로 이제 못 집어넣고 2회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주 2주차를 보시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3회가 월요일입니다. 2주 월요일, 4회가 화요일인데 월요일 모의고사가 직강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그 3회차 모의고사가 첨삭 모의고사입니다. 쓰셔서 앞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주차 5회가 월요일이고 6회가 화요일인데 5회 지경상 선생님들 밑에 6층하고 8층인가? 6층 7층 선생님들 그리고 라이브 선생님들 여기다가 이제 5회차 서술해서 지경상 선생님들은 그 교실에 앞에 교탁 옆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라이브 선생님들은 지정된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4주차 이제 쉬고 그 다음 5주, 6주, 7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9회차 11회, 13회 이렇게 진행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선생님들의 답안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아요. 내가 비록 그 3회 모의고사만 서술했다 하더라도 2회차도 다른 선생님 어떻게 썼는지 5회, 9회, 11회, 13회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썼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정규 강의가 9시부터 1시까지 끝납니다. 자율학습을 보시면 이제 식사하시고 2시부터 6시까지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자율학습 하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1층에 올라오실 때 보면 그 블랙보드 안에 권지수 교육학에서 S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괄호에서. S가 스터디실이에요. 스터디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또 이제 이 9층도 끝나고 아마 S라고 써놨을 거예요. 끝나고 여기다 복습하시고 가시면 돼요. 스터디실이 되는 것이고 또 스터디실이 또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아침에 하는 또 스터디실도 있고 그거 확인해 보시고 잘 모르시면 이제 1층에서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카페 주소가 있죠. 카페 주소 특히 인강 선생님들 이제 등급을 해서 글을 올려야 되니까 이제 우수회원 등급을 하셔서 신청하시고 등급 받으시고 글을 올려주시고 질문 교육과 관련 내용 질문도 여기서 카페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직접 저한테 와서 질문하셔도 좋고요. 자, 인강생 첨삭 7, 8회 인강생 첨삭 부분입니다. 자, 다음 카페 들어가셔서 우수회원 등급한 다음에 7, 8호 교육학 논술 연습 게시판이 있는데 여기다가 올려주시는 거고요. 제출 답안지 양식에 수기로 작성해서 파일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또는 PDF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공지글 잘 확인하시고 기간 제한이 있으니까 또 신청 제한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인원수 제한과 기간 제한 잘 염두에 두시고 인강 선생님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7, 8월 쟁점 체크라고 되어 있는 프린트물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별표가 하나가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2개가 있고 3개가 있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 일단은 2개, 3개는 거의 동급이라고 보시고 별표 2개, 3개라도 분명히 잡으시고 공부가 좀 덜 되신 분들은 일단 2개, 3개부터 먼저 잡으세요. 먼저 잡고 여유가 있으면 이제 하나짜리로 넘어가시고 여유가 없으면 2개, 3개라도 끝내고 다음 교육 심리학으로 넘어갑니다. 일단 근데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일단은 2개, 3개 먼저 잡으시고 하나 잡고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없는 것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시고 잘 보시고 일단 2개, 3개는 실력이 있든 없든 반드시 이 2개, 3개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면 별표 하나 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별표 없는 거 이렇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개, 3개짜리만 잘 잡으셔도
고득점 하는데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요 쟁점 이것만 알고 가자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만 알고 가자에서 그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타일러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 하고 부르는 내용 모형에서 체크가 표시되어 있죠, 그죠? 오른쪽에. 그 다음에 보시면 타바 교육과정 개발 모형 절차 특징 필요성 한계 체크되어 있죠. 요 절차 특징 필요성 한계는 논점이에요. 요런 논점들이 출제될 수 있는 것이고 체크 표시되어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학계 동향과 경향을 잘 보고 체크 표시해 놓은 거니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체크 표시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가장. 체크 없는 거는 안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일단 체크 표시되어 있는 것만 확실하게 잡으시고 그 암기 및 인출 별도 칸 있죠? 3회 이상 복습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복습하면서 체크 탁탁 해서 동그라미 해서 최소한 3번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육과 논술 답안 작성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 답안지 해설할 때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23학년도부터 과거 기출문제가 프린트로 나가죠. 기출문제를 옆에 두시고 어떻게 출제됐는지,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는지, 어떤 유형이 출제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답안지는 뭐 제 카페도 있고 제 카페에서 답안지 찾으시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팅킹맵 자료가 있죠. 팅킹맵 자료. 요거를 옆에 놓고 전체 범위를 잘 보시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그림을 먼저 그리고 세부사항 정리하는 식으로 공부했으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린트볼 설명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모의고사 시작하도록 하죠. 쉬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네.